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요즘 나스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으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공유해 드릴 테니 우리 모두 힘내서 이번 조정장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봉쇄, 여행 제한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상원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고점 대비 7% 가까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15,000 깨진 것을 보고 어제 상승 레버리지 상품을 소량 구매했습니다. 오미크론과 조 바이든 부양책은 언젠간 해결될 이슈이기에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부양책이 안 되더라도 빅테크 종목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의 부양책 이슈로 전기차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 다른 산업에 부양책을 줄이더라도 친환경 부양책은 줄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조 달러의 부양책도 많이 줄인 건데 여기서 유일하게 줄지 않은 분야가 바로 친환경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전기차 주식들이 좋은 매수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바이더딥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위주로 추매를 조금 했습니다. 빅테크 주식이야말로 좋은 재무제표와 강력한 브랜드 파워, 미래산업 선점 등을 이유로 내년 금리 인상에도 강한 주가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원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조금 더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반등이 강하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웰스파고에서는 향후 시장 하락을 피할 수 있는 10개 종목을 발표했는데요. 웰스파고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성장 둔화와 버블 증가에 따른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건전한 가격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 전까지 약 10%의 주가 하락 조정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10개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10개 종목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시가총액이 모두 30억 달러가 넘고 웰스파고가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입니다. 웰스파고는 이 10개 종목이 에비타 대비 부채, 수익 마진, 자기자본 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양질의 종목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웰스파고가 말한 대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산업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이크론이 계속 하락할 때 4분기 실적이 미리 선반영된 것이고 4분기 실적 발표 때 좋은 가이던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팔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9월부터 11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3% 늘어난 76억 9천만 달러로 나왔고 이는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나 순이익이 23억 달러가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 수익이 70% 증가했고 차량용 반도체 수익이 25% 증가한 게 이번 실적의 하이라이트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넘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치 또한 최대 77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72억 7천만 달러보다 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는 오늘 풀이장에 마이크론을 전부 매도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주가가 향후 마이크론이 좋아질 것을 미리 반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에 더 높은 실적이 아니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한 좋은 주식들이 많아 해당 주식들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제 바이더딥 종목 중 하나로 소개해드린 나이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시간 외에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급망 대란 문제가 많아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으며 오프라인 판매는 9%, 온라인 판매는 12% 증가했습니다. 나이키 신발 절반 이상과 의류 3분의 1이 베트남에서 생산되지만
베트남 봉쇄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판매된 품목이 줄었고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키 CEO는 현재 베트남 공장이 대부분 가동 중이며 생산량이 폐쇄 이전에 약 8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더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봤지만 생각보다 잘 나왔기에 시간외로 상승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봉쇄가 나이키에게는 조금 더 악영향을 끼쳐 다음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 잘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회복될 수치이기에 만약 다음 실적 발표 시 하락하면 춤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오라클 소식입니다. 최근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빅데이터 업체 서너를 3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어제 나스닥 하락한 것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라클이 서너를 인수함으로써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뉴스 때문인데요. 현재 오라클은 228억 달러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734억 달러의 장기 부채까지 고려하면 수은 부채는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서너 인수를 통해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인수대금 일부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계약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디스는 서너 인수 후 오라클의 현금 잔고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면서 초창기에 오라클의 재무 상태를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 IT 산업에서 오라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좋은 인수합병이라고 말했습니다. CT 애널리스트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오라클이 자사주 프로그램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너는 전자의료 기록업체 1위로 의료 관련 빅데이터가 제일 많은 기업입니다. 오라클은 이 서너를 인수하여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빅데이터야말로 클라우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큰 위치를 차지할 만큼 오라클이 의료기록 빅데이터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때마다 오라클을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도 있으니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그 다음은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어제 팔란티어는 듀포인트라는 생체 분자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요. 최근에도 좋은 뉴스들만 나오지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팔란티어가 정부의 계약에 의존적이지만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정부 계약 금액이 줄어들고 있고 성장주이기에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여러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전세계 1위이며 기업용 운영체제 구축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민간 기업한테 제품을 팔다가 미국 국방부나 정부기관에 납품을 도전하는데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미국 국방부와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민간 기업한테도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충분히 인정받았고 현재 수많은 분야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빛을 보지 못하고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팔란티어가 하는 사업 분야는 현재 어떤 회사도 쉽게 진입하기 힘들고 미래에 더 큰 빛을 볼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팔란티어를 19불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꾸준히 적금식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우주 ETF로 유명한 UFO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들이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UFO는 우주 관련 사업 매출 비율이 50% 이상 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기업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양자 클라우드 기업 알키트 퀀텀부터 소형 로켓 개발회사 아스트라, 로켓랩, 우주의 팔란티어라고 불리는 블랙스카이, 최근 악재로 인해 많이 하락한 레드와이어 등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런 소형 우주 종목에도 투자금이 몰리는 것을 보면 우주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넣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UFO ETF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추가된 종목 중 유일하게 순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 로켓랩입니다.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8위로 막사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막사테크놀로지는 내년 월드뷰 리전이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큰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회사입니다. 제가 분석한 영상들도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비중일까요? 제가 분석해 드렸고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종목들을 노란 음영으로 표시했습니다. 알키트 퀀텀도 12위로 꽤 높은 비중이며 그 밑에 바로 아스트라 스페이스가 있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블랙스카이는 1% 정도의 비중을 보유 중입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린 뉴스 기사에 분명 레드와이어가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왔지만 찾아보니 실적 발표 자료가 SEC에 공시되지 않았기에 ETF에서는 아직 담지 않고 공시하면 매수한다고 합니다. 레드와이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또한 계속해서 소식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레드와이어 관련 소식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해당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